네, 양대 시장 상당히 견조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2%, 외국인의 매도세는 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서 2.2% 강하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딥다이브에서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반도체 투심을 살려낸 젠슨 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매력적인 말들을 최대한 쏟아낸 게 아닌가. AI 수요 좋다. 뭐 또 다른 업체들과 일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사우디에 또 HBM 또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선 임순재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그 이후에 계속 좀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과연 투자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일 이제 젠슨 황 CEO가 지금 골드만삭스의 기술 포럼에 대담해서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에 대한 우려감을 거의 씻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발언들을 계속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AI 칩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AI가 계속 이제 투자가 되는데 이게 과연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만약 엔비디아의 칩을 1달러에 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은 매출을 5달러 정도 더 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는 투자하는 거야 한 5배 정도의 이제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엔비디아 칩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기존 칩보다 2배 이상 비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따라서 생산성은 20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엔비디아 칩을 더 많이 쓸수록 기업의 실적이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이제 걱정을 했었던 블랙휠 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엄청난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그 이전에 AI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TSMC가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칩이 TSMC가 생산하기에도 지금 버거울 만큼 지금 수요가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젠슨 황 CEO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TSMC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할 수 있으면 맡기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염두했다라기보다는 그쵸, 예. 예, 그냥 그거보다는 그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멘트다라고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가 지금 사우디에 AI 칩 수출을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를 일정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우디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게 전일 엔비디아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슨 황 CEO가 얘기했듯이 AI 투자는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라클의 랠리 페이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투자를 하기 위해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투자가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한 200~300억 달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서너 배 이상의 지금 AI 투자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AI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건 너무 좀 이른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AI에 대한 일시적인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는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AI 관련된, 특히 HBM과 관련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일단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호조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젠슨 황의 멘트 자체가 지속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해주셨고, AI 전망도 여전히 강합니다.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좀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침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말자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HBM 쪽이잖아요. 어떠한 종목들을 좀 관심주로 보고 계십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저평가 그러니까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뭐 삼성전자도 뭐 이거는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HBM 그 체인 밸류 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오테크닉스 오늘도 7.1%의 강한 상승세를 이제 강한 회복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바닥입니까? 일단은 뭐 지금 뭐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바닥 언저리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여로 팀장께서도 이번 이 젠슨왕의 발언과 관련해서 뭐 아침에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확실하게 아침 7시 40분에 비해서는 시장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추석을 조금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 7시 40분에도 사실 이거 이상 탄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급 동향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의 선물, 이제 코스피 200 선물에 기관 순매수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첫 번째 합격입니다. 네.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순매도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무리 삼성전자랑 SK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매크로 변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매크로 변수를 이기려는 움직임이 우리가 주말이 되기 전에 확인되면은 주말을 편히쉴 수 있고 주말에 이어서 평일이 하루도 없습니다. 바로 추석 연휴로 이어지나요? 이 추석 연휴도 좀 안전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오후장에 우리가 봤던 전강후약 패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추석은 좀 발을 뻗고 좀 잘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악재가 꾸준히 나왔는데 증권 개통에서 오늘 개장 시작하자마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저점이다. 지금 담아야 된다는 증권가 전망이 정말 야비하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아니 어떻게 우리 투자분들의 마음을 달래줘도 모자랄 판에 역사적 저점? 뭐 삼성전자 끝인가?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오더니 엔비디아 반응 나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갭상승을 시작하니까 바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권가 리포트를 믿으시면 괜찮은데 맹신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저의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생각보다 탄력이 덜하다. 근데 탄력은 덜하지만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물론 오늘 오후장까지도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 내일장까지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대표님께서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SK하이닉스 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기관 순매수가 오늘까지 4일 연속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12개월 선행포가 4.6입니다. 정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종목이 12개월 선행포가 4.6이다.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삼성전자를 보유하시고 이제 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나오는 부분들도 물론 오늘 코스피 전기전자 외인 순매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아마 외인 순매도로 오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점을 다지고 낙폭을 줄인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내가 삼성전자를 조금 안심하고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오전장에 나오는 수급 동향이 오늘 오후장 내일까지도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관심주로는 저는 SK하이닉스보다는 그 SK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PSK 홀딩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이 없나? 사실 SK하이닉스의 가장 1대 밸류체인은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외한 SK하이닉스랑 가장 친한 종목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PSK홀딩스를 꼽아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PSK홀딩스는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거의 70% 80%지만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도 매출 비중이 20에서 30%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절친이면서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다양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도 실적 훼손이 가장 덜한 종목은 PSK홀딩스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했을 때 이 리플로우 장비 증설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증권계통 평이 있습니다.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표가 19.7
7위인데 12개월 선행파고 8.50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향상에 따른 저평가 매도를 부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아직 쌍바닥은 이제 이번 달 쌍바닥은 아닌데 지금 8월 5일 급락했을 때랑 최근에 기록했던 9월 9일 저점으로 해서 네. 쌍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면서 5일선 돌파하고 11선 돌파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수급 동향 봤을 때는 좀 안전하게 수익 관점을 접근할 수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더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리튬 가격 바닥 기대감인가? 사실 뭐 이번에 CATL 얘기만 들어봐서는 좋긴 한데 이게 단기로 또 반짝하고 말지 걱정도 있습니다. 자, 우선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우선은 단기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늘 반도체랑 투영을 해드립니다. 반도체가 바닥을 잡았던 시점이 작년 11월, 12월이었죠. 그 다음에 반도체 감산 이야기가 나왔던 게 7월, 8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CATL에서 중국 장시성에 있는 주요 리튬 광산에서 리튬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9월이니까 약 11월과 12월에는 2차 전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2차 전지를 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전방 완성세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주도 나왔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수주를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전방 기업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올해 이제 6월달, 7월달에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바닥을 다지고 전기차 화재가 나왔을 때 제가 2차 전지를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가격의 반등, 그다음에 전방 기업들의 또 수주, 그다음에 3분기 실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3분기 실적 발표 개선 결과는 3분기 실적을 오픈을 해봐야 됩니다. 리튬 가격도 일단은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리튬 가격이 저점이 68.5위안인데 현재 69.5위안입니다. 9월 11일 기준으로 69.5위안. 그다음에 이제 3일 전에 기록했던 가격이 71위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안 보시는 분들은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68.5위안을 3주 전에 기록했고 71위안 기록했다가 현재 69.5위안이면 리튬이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세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전방 기업에 대한 수주가 나왔죠. 포스코 퓨처엠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전방 기업이 공개가 안 됐지만 저는 수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만약에 3분기 우리 양극재 기업이나 완성셀 기업까지도 실적이 향상됐을 때는 이제 드라이빙을 걸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나오고 있고 양극재 기업들도 어제 상승분에 대한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지만 어제 양봉분을 모조리 다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상향 기조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두 번째 대화 주제도 리튬이기 때문에 네. 리튬 관련 종목들을 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튬 관련 종목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10개에서 15개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튬 본사업을 영위를 하지 않고 리튬 본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15%, 20% 나왔죠. 그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하고 손절을 잘합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 공략을 해보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을 못 이겨내신 분들은 리튬 중에서도 전방 기업의 실제 리튬을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 네. 위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요? 저는 강원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에너지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원래 하는 업은 화공설비, 증기발생기, 환경에너지 설비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전력설비랑 원전 관련 종목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이제 비상장 기업인 강원 이솔루션이 무수수산 리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코스모 신소재랑 삼성 SD에 납품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투자 포인트 다 말씀드렸어요. 리튬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리튬 관련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미 변동성이 나온 종목들 위주 접근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기관은 실제 본업을 통해서 실적 향상세가 전망이 되는 종목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강원 에너지로 보인다. 그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튬 관련해서 강원 에너지였습니다.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CATL이 리튬 생산을 이제 감소를 했다. 뭐 이제 CATL이 생산하는 리튬 양이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이제 생산을 채굴을 중단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춘의 리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 중국 전체 생산량의 8%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큰 그런 이제 주요 광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리튬 생산을 중단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 리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채산성을 하회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채굴을 중단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리튬의 지금 시장 가격은 킬로그램당 69.5위안인데요. 현재 이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통당 89위안이니까 생산할수록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CATL이 리튬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2차 전지의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2차 전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리튬 생산을 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게 감산이 과연 리튬 관련된 기업들한테 좋으냐라고 보면 약간은 좀 퀘스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리튬 가격은 지금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점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지금 한 6분의 1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올 초에 잠깐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지금 재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전방 산업인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리튬 가격의 반등세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2021년부터 2022년부터까지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리튬 광산 열풍이 한 차례 불었습니다. 이 열풍을 불었던 물건들이 아마 2025년부터는 본격 생산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이런 리튬 가격의 반등이 과연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면 다시 좀 리튬 전방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리튬 가격의 반등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아마 투자하실 때 같이 좀 유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리튬 가격이 뭐 일시적으로 뭐 반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등 텀에 대해서 뭐 단기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할 걸로 보여지지만 이게 뭐 장기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생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선 전기차 판매량의 추이 그리고 각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주는 없으신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 트레이딩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리튬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추세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가능 영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리튬 얘기 알아봤고요.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아주 핫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이 또 선전을 하면서 신재생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격화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반등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이거 어떻게 본격화된다고 보십니까? 본격화됐다라기보다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야겠군요. 네, 그렇죠. 예. 뭐 일단 전일 이제 트럼프 후보와 이제 해리슨 후보가 이제 TV 토론을 했습니다. 뭐 첫 번째 한 이제 TV 토론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리스 후보가 뭐 일단 판정승이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해리스 후보가 잘해서 판정승을 얻은 게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너무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트럼프 후보의 색다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돋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해리스 후보가 이번에 뭐 토론회에서 뭐 얘기를 했지만 정책적인 그런 이제 방향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아직까지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민주당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IRA 법을 제정을 했고, 특히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후보가 되면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가 올해 초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친환경주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저가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TV 토론의 한 번으로 인해서 대선 후보가 당락이 결정이 될 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합주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이슈를 몰이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경합주 내에서 어느 후보가 이슈몰이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당락이 결정된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고 쉽게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 물론 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 그 이전에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낙폭이 되는 것만큼은 회복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때는 이제 진짜 양 후보 간의 경쟁에 따라 지지율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을 해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관련된 분야의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주춤거렸던 신재생 발전소의 그런 발주가 다시 증가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네,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IRA 보조금이 여전히 지급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 관련돼서는 CS 윈드,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중심으로는 하나솔루션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IRA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팀장님은요? 저는 약간 2차 전지랑 결이 비슷합니다. 그런가요? 일단 단기 수익 관점 접근한 다음에 실적 반영 여부가 확인됐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TV 토론 결과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도 TV 토론이나 미국 대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이 리서치 업체마다 표본이 다르죠. 리서치 업체마다 표본이 다르다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비슷비슷한 언론 매체에서는 44대 4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좀 극단적인 결과치는 거의 70대 30이다. 해리스 후보가 압승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유동성이 적을 때는 확실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오전장이 강한 모습 보여줬다가 단기 차익 나왔다가 다시 소부장 중심으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화나나 이런 종목들은 양봉인 종목도 있고 음봉인 종목도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음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종목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들 중에서 해외에 공장이 있는 여부랑 이제 미국의 이제 트렌드를 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CS 윈드, 전 탑픽의 CS 윈드 말씀드릴 건데 CS 윈드가 가장 탑픽으로 보는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 이야기에 나왔을 때 실질적인 실적 반영 이력이 있는 종목이 CS 윈드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나 HD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참 좋은데 중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저가 공세하면서 시장 입지를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CS 윈드처럼 해상풍력 터빈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리 인하랑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이 미국의 해상풍력 단지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부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완성셀 기업들이 양극재 기업들한테 양극재를 계속 안 받습니다. 이 완성셀 기업들도 자회사를 만들어요. 밸류체에 자립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퍼스트 솔라 이런 기업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이 협력도를 줄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디애나 조지아주나 이런 미국주에 보면은 미국 자회사들이 설립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미국의 해상풍력 에너지 단지 투자가 재개되는지 먼저 보셔야 되고, 재개가 됐을 때 우리나라 러브콜이 오는지 보셔야 되고, 러브콜이 왔을 때 작년 상반기에 러브콜 비율이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점검해야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가 됐을 때 제가 틀려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캐파가 더 나오면 드라이빙을 거는 거고, 제가 말한 캐파가 안 나오면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매고 끊음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유로 팀장 역시 CS 윈드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볼 게 많습니다.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우선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스윙 전략이 좀 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 딥다이드 임순재 대표, 손유로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가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을 복기를 해보고요. 오후장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이어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